이렇게 공공시키는 국민들의 고충이 많은지 그러시면 오늘의 자리입니다. 저희가 1차는 생활정책 국민의 욕구, 광진 국민의 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문조사 요구 결과를 발표하던 자리가 저번 달에 그 자료가 녹색 책자를 낸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주고 문제는 이 자리에 네? 생활정책 활동에 대한 소개 영상에서 먼저 들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 돼. 머리 좀 켜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생활정치 광진포럼 소개 및 운영 방안. 생활정치 광진포럼은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정당인이 함께 광진구의 제도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특정 정당 조직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가족과 편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해결 방안이 없을까?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있나? 없다면 만들어야 하잖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국민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실내 체육관 등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건축, 용도 상향 문제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복지 문제는 곧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지?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회원들 간의 정보 습득 및 학습을 통해 또 우수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정치 광진포럼의 주요 지향점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생활정치를 지향한다. 생활 속의 다양한 정책 대안과 그 실천을 지향한다. 정당, 이념,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소통과 화합을 지향한다. 지역 밀착형 풀뿌리 리더십을 통해 지도자 양성에 노력한다. 생활정치 광진포럼의 출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광진구 예산설명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8차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였고 다각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대표 및 각 분과의 임시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광진 국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8월 12일 생활정치 광진포럼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정치 광진포럼의 운영 방향입니다. 구민 참여형 포럼이 되도록 운영한다. 우리 구의 정책자문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직능단체, 봉사단체 등의 회원들과 광진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만들어가는 포럼이다.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투표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생활정치 광진포럼은 만들어갈 것이며 그 안에서 생산된 정책이나 제안들을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시키는 참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포럼이다. 딱딱한 고정 현안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 모임, 스포츠 레저 모임 등을 통해 끈끈한 스킨십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즐거운 포럼이 될 것입니다.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유익한 포럼이다. 변화되고 개선되는 광진구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으며 교양 및 교육 등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포럼이다. 생활 민원 상담 창구를 만들어 불편함을 해소하는 포럼이다. 주택 문제, 세금 문제, 법률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과 아이디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포럼이다. 분기에 한 번씩 우수 사례 견학을 통해 배움과 부족함을 채우는 포럼이다. 월 1회 정례 포럼을 진행하고 분기에 1회씩 주민참여 모범 사례의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분야별 분과를 만들어 분과 중심으로 연구, 실천하는 모임을 추구하는 포럼이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이 포함된 복지를 비롯하여 청소환경, 교육, 생활체육, 보건위생, 지역경제, 자원봉사, 문화예술, 주민자치, 생활민원 상담 등 해당 분야의 소모임 형태의 분과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의제를 통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포럼이다. 오늘 여러분의 참여가 그 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 좀 켜주세요. 지금 생활정책 감진 포럼에 대한 안내를 갖다 드렸습니다. 생활정책 감진 포럼은 국민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욕구를 같이 조성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포럼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차 생활정책 감진 포럼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럼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2차가 아니에요? 첫 번째 성과로서 우리 그 광진 생활 정치 강진 포럼의 생활 정책 포럼의 생활 민원 상담 분야를 맡고 있으신 조희찬 주임이랑 같이 갔어요. 정일부님께서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의와 특별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 바꿔서 특별조치법 볼륨 올려주세요. 저기 질의응답은 잠시만요. 질의응답은요. 그 설명이 끝나고 정일부님의 운영위원님 설명이 끝나고 일반 질문과 일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일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에서 특별조치법 설명회를 맡은 정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여쭤주세요. 이번 특별조치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됐고 어떤 취지고 전국의 현황은 어떻고 광진구의 현황은 어떤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법에 대해서 이번 법이 어떻게 어떤 해당
사항이 되고 어떤 거는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 실인과 새누리당 이호근 의원 등 실인이 12년 11월 달과 12월 달에 발의를 하셔서 2014년 1월 17일 날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기로 한 법입니다. 과거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사례를 보면 80년 7월, 81년 12월, 2000년 3월, 2006년 2월 네 차례에서 걸쳐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을 해주었고 이번에 5차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제정하여서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이 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러면 전국 위법 건축물 현황부터 보면 무허가가 72,000여 건, 미승인 88,000여 건, 해서 8만여 건이었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적용 건축물은 무허가 42,000여 건, 미승인 6,900여 건 합쳐서 전국적으로 53,321건 정도가 혜택을 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광진구 위반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07년도 652건 해서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광진구 내에 위반 건축물 수는 1650건에 이릅니다. 광진구 위반 건축물 용도명 현황을 보면 옥탑방 630건, 베란다 783건, 창고 31건, 점포 사무실 153건, 공장 40건, 교육 종교시설 7건 해서 총 1650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는 같습니다. 광진구 위반 건축물 연도별 현황은 광진구 적용 대상물 위반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혜택을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광진구청 주택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취합을 해봤는데 다세대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380건, 다가구 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195건, 단독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55건으로 총계 한 630여 건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가에서 광진구청 주택가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 통계를 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법안 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인데 이 법은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특정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반 건축물로 표현하면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하여 특정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국회나 국토해양부에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건축물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성한 건축물입니다. 이 말뜻은 구청에서 허가나 대수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무단 증축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건축물을 뜻합니다.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이 말뜻은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였으나 나중에 건축법에 맞지 않게 시공하여 준공이 안 난 건축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2번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특정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말뜻은 양도국세법상 주택이냐 이게 상가 건물이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법을 만든 취지인데, 이 겸용주택이나 상가주택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면 다 특별법을 적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 2012년 12월 31일 당시까지 만약 불법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면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였다면 건축가에서 상설점검이나 항공측량 이런 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1번 세대당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세대는 한 집에 각각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집 주인이 한 사람이면서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을 다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단독주택은 집 주인도 한 사람이고 한 가구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2층 건물인데 내부에 내부 계단이 있어서 한 가구가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2번 다음 항목의 규모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가번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에서 우리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연면적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연면적 총 건물의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번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이거는 이제 연면적의 합이 1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평. 그래서 여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플러스 위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기준 면적에 해당되어야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3조 적용 범위인데, 적용 범위 내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부지라고 했는데, 이 도시나 도시 계획 시설이나 군 계획 시설 부지라 하면 되게 낯설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도시 생활에서 꼭 영유해야 할 공공의 시설물들을 묶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나 시장, 터미널, 항만 이런 것을 뜻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적용 범위에 들어온다 해도 적용 제외에서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의미한 법이고 제3조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인데 이 법도 우리 광진 구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4번 도시개발법인데 이 도시개발법은 한 10여 년 전에 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법을 도시 밑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 국회에서 이 법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서 위반한 건축물은 재개발 사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위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4조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그래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 건축물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해당 대상 건축물을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서 설계도면을 작성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적용 제외인지 적용 대상인지 판가름을 하여 사용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사용 승인인데 구청장은 제4조 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일부 맞지 않다 해도 적용 대상에만 들면 이 법을 무시하고 건축법을 무시하고 승인을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1번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이 규정은 도로의 최소 넓이는 건축법에서 4m로 정하고 있는데 이 3m로 한다는 이 규정을 하였고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뜻은 뭐냐면요.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다라면 이 법이 좀 맞지가 않더라도 그거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약간 풀어서 쓴다 그러면요. 이번 건축물이 지하층이나 1층이나 2층인 경우에 도로가 3m인데 3m 이하인데 거기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폭이 3m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적용 대상은 되지만 그걸 따지기 때문에 도로가 3m 이상이면 무조건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강제이행금 체납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뜻은 뭐냐면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적발이 돼서 강제 이행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그 전에 적발이 돼서 뭐 2회 이상, 3회 이상 적발이 된다 했으면 무조건 다 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적발이 안 됐다고 하면 1회는 무조건 부과를 하고 추임받는 성격으로 허가를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제6조 시장명령 등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 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말뜻은 광진구청에서 위반 건축물을 축조를 하였다면 주민들에게 이번 특별조치법이 있으니까 통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면 철거하는 등 강제인도를 부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과태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선정한 강제임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 5조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한 번은 내셔야 된다고 했죠? 2번,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이분들도 강제임금을 내고 있지만 추가로 불법을 한 내용이 적용 범위에 들어온다면 그 추가 벌금도 한 번 더 내고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요약해서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위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건축주 및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 도서와 및 현장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이거는 건축사가 현황 도면이라든가 그거를 위임해서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구청장은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의 지정 일부를 확인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신고받은 건축물이 적합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 제가 좀 부족함이 있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개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은 지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불준격 질문하실 분, 네, 앞에부터 해. 네. 옥상에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했는데 좀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회 정도 벌금을 내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지급을 했고, 예. 그래도 1회 돈을 더 내야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과태료로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고시원, 70평 정도 고시원인데요. 그 옥상에 이제 창고용으로 한 7, 8평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국토 건축물을 했는데 고시원은 다가구 주택에 포함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질문 끝나셨죠? 아니요. 거주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이제 있다면은 그 거주 지역은 이제 절반 이상이 돼야 이제 이게 혜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건지. 예, 그 질문 자체는 아직 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한 11월 달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축물인지 그거는 11월 달에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네,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아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냐, 아까 그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이 300제곱 100평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로 허가하는 것이 조금 더 커요. 한 절반 조금 넘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 위에 저도 그 불법 건축물을 한 7, 8평 정도 해서 한 60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이 되는지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 집은 밑에는 고시원이고 위에는 주택으로 한 거 맞죠? 이제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이 어떤 법의 잣대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한번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저희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면 좀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철계로.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사시까지 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시를 뜯어내고 베란다로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아니로 해줬어요. 예. 베란다 아니고. 예.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벌금이 104만 원씩 나와요. 예. 1년에. 예. 그거 한 가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옛날에는 물테크가 다 있었잖아요. 예. 그게 지금 20년도 넘어서 그 물테크 있는 자리가.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걸 갖다가 헐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가 그렇게 있으니까 헐어내라고.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이 법적으로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52평이요. 52평이면 대부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 신청서에 상담 신청서에다가 주소하고 그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고 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제가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저 강진구, 그다음에 우리 정성학 씨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저는 항시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저는 현재 강진구 자양동 4동 이사루에 99, 지금 현재 재건축에 관련된 데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분이 딱 보면은, 제가 딱 보면은 지금 옥탑방이 전부 65%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65%입니다. 뭐 단독주택이에요. 예. 그럼 뭐 65%면은 옥탑방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한 5, 6년, 7, 8년 전에 그 1년 동안 양성화를 시켜줬죠. 옥탑방. 알죠? 8년 전에 한번 8년 전에 1년 동안 양성화를 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실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옥탱크, 물탱크 있죠. 예. 예, 물탱크는 내가 도중에 하차하면서 하는데 동부 수도 사업소 얘기하면 그 철거해준다, 공짜로. 알았습니까? 지금 저 주민들 계신 분들은 물탱크 있죠. 동부 수도 사업소에 얘기하면 공짜로 철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시라고요.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이 각자 갖고 있는 집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 설명해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술 드시고 오셨는데? 술 드시고 오셨어요. 예, 저는 중국 400에 사는 주민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다세대 주택에 이제 달아낸 거에 기타 보충으로 달아낸 게 뭐 항공차량이나 이런 민원에 걸리지 않고 지금 과태료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신청을 해서 해도 해당이 되는지, 과태료를 또 내서 해야 되는지 그 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사면에다가 이렇게 근린 생활로 해가지고 방 아닌 점포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낸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점은 이 다세대 주택에 우리가 이제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면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건축물 대장에 꼭 주거용 주택으로 표시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라든지 시행령에 나와야 합니다. 그 점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특례상으로는 엄연히 권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법 취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법에서도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택을 사용한다면 주택을 인정해 주듯이 그 법은 11월 달에 나와야 합니다. 그거는. 예.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죠. 또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나중에 그 상가 건물도 빌라인데 베란다에다가 달아냈는데 불법 건축물로 지금 적발도 안 됐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축이 되었다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발도 안 되고 그랬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세를 줬다든가 어떤 입증 자료는 사장님께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됩니다.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구축했다는 걸 입증만 하신다면요. 과태료를 한 번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한 번은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거를 불법 건축물로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법에서 1의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네, 두 가지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에 따라서 강제 이행금을 그 올 초에 부과가 안 돼 있다가 지금 올 연말 이제 하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부과를 시켜서 원래 지금 징수를 하려고 지금 딱지가 날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이게 7월달에 법이 특별법이 바뀌었으면은 원칙적으로 그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건물에 불법 건물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과태료를 3번, 4번 강제 이행금을 냈는데 원래 부과가 지금 안 돼. 통상 12월 달에 부과되는 건데 7월 달에 조직법이 특별법이 바뀌므로써 원래 원칙적으로 법이 바뀌면 바뀐 법에 의해서 기존에 벌금을 물고 있는 것도 유예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해지를 시켜주는 우리 원칙인데 이걸 이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모지서를 납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때는 원래 그 부과는 안 한다 했는데 신축세 그거 건물이 추가 건물이 아니면 안 난다 하는데 지금 모지서가 날라왔거든요. 물론 그 금액으로 나온 모지서가 아니고 불법 건물을 빨리 해소하시고 하는 거를 한다는 거는 그거만 왔거든요. 그럼 그게 왔다는 얘기는 다음에 이제 금액을 청구하는 영수증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존 건물이 3번, 4번 낸 것도 또 원래 또 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통상 12월 달에 고지가 되는 게 이게 법이 바뀌니까 빨리 그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모의서를 땡겨서 지금 발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걸 첫째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희 집이 88년도에 연 면적이 6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개념은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는데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이 당시에 60여 평 중2층, 1, 2, 3층 건물로 지어진 거는 사실상 그 다가구 주택의 효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금 얘기는 다가구 주택은 88년도에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자에 말씀하신 말씀은 광진구청에 가서 따져볼 문제이고요. 이 세금 징수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번 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축물을 지으면 2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상설 점검이라고 이제 건축과에서 이제 나와서 조사하는 경우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항공측량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이웃에서 신고하는 방법. 또 마지막은 이제 좀 드문들인데 자진 신고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분기별로 몰아서 구청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적발되면 1차 곧바로 이제 조사해서 1차, 2차 경고문을 내보내고 3차 때는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 뭐 세금을 징수하려고 빨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구청에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근데 매년 벌써 하면 3번째 됐으니까 매년 내려왔는데 원래는 지금 아직 모의서가 12월 달쯤이고 통상 12월 달에 발표되는데 미리 7월 달에 지금 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전에부터 내고 계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구청에다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답변에 주택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단독주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제 건축법이 저도 이제 건축법을 이제 상세히 봐야 알겠지만 저도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거든 솔직히. 단독주택이라 전에는 이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하고 그런 개념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단독주택 안에는
다중주택도 있고 여인숙같이 공동화장실을 쓰는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제 사무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저 뒤에 한번 돌아서 한번 오시고. 여기가 뭐 이거 아니요,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이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거 법규는 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불법으로 주축을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 면적이 증가되니까 그거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 적용 배제합니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뭐 아니 여기가 그럴 거 너무 제가 질문할 차례인데요. 예. 지금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여러분 외로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건축법상의 위반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는 주차장 공간을 이제 나중에 그 점포로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반 고지가 나왔는데 주차장법 위반으로 나온 거죠. 예. 예. 그런 경우에도 그 양성화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반 아까 전에 그 다가구 주택 뭐 이제 주택별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바닥 면적의 합계 뭐 몇 회배 말씀하시고 그거랑 더해서 위반 면적을 더했을 때 말씀하신 그뭐 예. 330회배라든지 그게 넘어가면 예.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예, 그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위반 예. 면적이 포함해서 예. 주거 면적이랑 위반 건축물 대장 상에 예.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고 내가 불법한 면적이 40제곱미터라면 그 더하면 한 340제곱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걸로 보고 그걸 갖다 이제 주거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점포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에서 특정 건축물이라고 정의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이냐 등기상 아니면은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냐 그거는 11월 달에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업무를 보시다 보면 지금 특별법이 뭐 80년 뭐 되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만약 예를 들면 2006년에 지금 내용을 그 당시 시행령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이 예. 저희가 이제 이번 5번째인데 그때 다 틀렸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먼저 네,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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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이면 해당이 됩니다. 예. 이번에 도로가 3m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회에 통과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국회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광진구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국이 몇 건이 되고 광진구가 몇 건이 되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를 가리는데 대해서 입장을 감사드리고요. 저 한강행자부 안영수입니다. 불법 전축을 양성화 이 설명회를 해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광진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다 단독주택은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불법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양성화 하려면은 지금 사실은 서민들이 광진을 듣기도 그래서 저희 개인 의회는 우리 의회에서 광진 구민의 청원을 받아서 국회나 국회의원 추미의원이나 그 의원들한테 통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통과는 됐는데 현재 시행령이 안 돼 있죠. 예. 시행령을 하기 전에 이거를 주민의 광진구 주민의 뜻이다 하고 해서 청원을 여세요. 그 다음에 이 설명회를 하신 것이 이게 합당하다고 제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베란다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은 건축가에서 지금 주최하고 계시죠? 아니요, 이건 저희 이제 주민들 광진구 주택가에서 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의회 우리 김찬민 의원이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은 주택가에서 승인을 얻으면 용적률이 합산이 됩니다. 용적률이 합산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양성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합산돼서 용적률이 만약에 99제곱미터면은 110으로 제곱미터로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등기 경고를 띄면은 99에서 1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벌금을 1회 2회를 물고 계시는데 이거를 없애기 폐단을 없애기도 양성화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령 하기 전에 벌금을 물면은 결국에 주민의 피해가 가는 겁니다. 양성화 해주고 재산세 더 부과되고 벌금을 물고 이래서 주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법은 어차피 국회에서 양성화 하려고 했으면은 군인이나 지금이나 불법 건물 법적에 저축이 안 된 양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양성화예요. 저 이상입니다. 자, 이제 설명하고 이게 잘못하다니까. 왜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냐 이게 뒤집어서 말을 얘기지. 지금 질의가 너무 열심히 많이 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예. 이제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오실 때 민주주의 받아들였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질문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내용들을 좀 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영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축 건물 때문에 일조권 피해를 너무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불법 건축을 해가지고. 예. 그것도 어떻게 회장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이웃 집에 심각한 일조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주변으로 줬으니까 구청에다 이런 구청 많이 줬어요. 나와서 보시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면서 나는 강제 이해금 내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했어요. 입금까지 시켰어요. 그러면서 강제 이해금이 지금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제 이해금만 내면 뭐 하느냐고요. 옆집에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평수가 지금 10평이 된대요. 뭐 바로 드리게. 저도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광진구 주민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 못하고 그 법에 대해서 무조건 양성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이웃에게 심각한 일조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에 대해서 심의해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구청이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오늘 저는 자, 끝나고 개인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개인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기 우리 지금 생활민원 상담 이렇게 저희 정의부 위원이 운영해야 되는 저희가 저희 포럼이 이런 역할을 생활민원 상담 지붕을 해도 포럼 운영계획자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방금 우리 지역 주민이 설명을 했어요. 법을 조금 그래도 관심 있게 잘하신 우리 정혜무 씨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법의 취지 내용을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 와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이 이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국회에서 와서 설명해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관심도 많고 아시다시피 길거리 가면은 옥탑방 양성화 법 통과됐다 여야가 막 현수막 걸었죠. 근데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제한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셨죠? 충분히 머릿속에 숙제했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오늘 이 특별법 양성화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거는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설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이행강제가 많이 내고 계셔요. 우리 광진구도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형을 부과할 때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면적. 자, 면적입니다. 면적에다가 곱하기 뭘 합니까? 그 건물이 어떤 건물로 되어 있느냐, 구조가. 철구 건물이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아니 벽돌 구조냐? 아니면 연화조냐? 사시냐? 아니면 요즘에 이제 쉽게 하는 거 뭡니까? 경량골 재료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걸 곱해요. 그래서 곱하기 0.5로 해서 이행강제에 부과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행강제를 부과할 때 구청에서 할 때 저는 상당히 불만인데요. 와서 공무원들이 자세히 보고 아까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내고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를 부과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면적을 어떤 데는 높게 잡고 어떤 데는 생각보다 적게 잡고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정확히 우리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행강제를 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10평인데 구청에서 20평을 부과를 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거꾸로 구청에서는 우리가 물어보면 생각보다 적게 매겼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적게 10평인데 자기가 8평만 매겼다 그 뜻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봐야 돼요. 내 면적이 과연 5평인지 7평인지 10평인지 보시고 그다음 구조물이 중요해요. 철 구조물을 하게 되면 기존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89만원? 89만원쯤입니다. 한 1평방미터당 부가액이. 그죠? 한 10평방미터는 89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거기서 0.5 나누니까 400 얼마 나오겠죠. 50%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지금 아까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첫 장에 이거 봤을 거예요. 이거 있죠. 입법 건축물 상담 신청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여기서 오신 분들은 써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한번 자료도 재보고 그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전문가들 있죠. 건축 구조물을 분석하는 또 건축 구조물을 이게 뭐로 되는지 그래서 돈 주고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전문가들은 보면은 대충 돈 안 들여도 제 육안으로 보면은 대충 이게 철구조인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아니면 기타 벽돌 구조인지 또 아니면 요즘에 판넬 구조인지 샤시조인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직접 방문해서 또 건축주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행강제만 안 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한번 간보해 봐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100%라는 게 없죠. 무료 상담이 됩니다.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100% 다 완벽하게 해준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겠다 하는 것이 오늘 입법 건축물, 특정 건축물 설명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질문들 하셨지만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건물을 보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법 건축물 상담 신청서 양식을 간단하게 건축주 여기 오신 성명,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지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그 행정조치 내용을 알면 쓰고 모르면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몇 평에 얼마에 어떤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고 있다 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 기억 안 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연락처를 줘야 내가 자료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름하고 연락처 그래도 주소지만 적으셔가지고 가실 때 카운터에 내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정치 강진 포럼이 지난 8월 12일 출범을 했어요. 건국대학교에서. 그때 한 2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상황에 잘 마쳤습니다. 이 생활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에다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서울시에다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뜻을 모아서 요구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또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생활정치 포럼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오늘은 우리 지역 보통 당회에 나가게 되면 교수들이 와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속칭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 와서 설명을 쫙 해요. 강사를 되게 많이 줘야 됩니다. 저희 돈이 없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외부에서 좋은 명망가들, 이름 있는 사람들을 부를 필요 없이 사실 오면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민들이 더 오히려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영국 씨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택 분야, 건축 분야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생활민원 상담 우리 포럼에서는 생활민원 상담 분과를 따라 만들어서 이 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또 법무사도가 계시는데요. 우리 건물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그 등기 업무 법무적인 거죠. 등기 업무도 이렇게 해드리고 또 세금 낼 게 많아요. 그러죠? 이 세금 양도세니 기타 취득세니 그런 것도 요령을 잘 알면 또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어떤 세무 상담 또 기타 여기 개인 법인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상담들을 우리 포럼에서 생활민원 분과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택 전문가, 건축 전문가, 그 다음에 법무적인 것, 법무적으로 일을 하는 법무사, 그 다음에 세무 회계사,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포럼에 상담가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검증해서 우리 실리의 문제이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주민 입장에 서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 그게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활민원 분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법의 취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잘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 해서 우리 생활 정치 광진 포럼 분과에 대해서 여러 분과가 있지만 생활 민원 상담 분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인데만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뉴스 보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의회와 구행정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그런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여기 포럼 운영기획단신 구의원 조영옥 의원님께서 강진구 안 치겠어요. 네. 지금 바쁘신가 봅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마무리로 김기수 의원님 기다린 동안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림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즘에? 어디로 가야 되죠? 화장터 가야 됩니까? 그 화장터 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낙골당 가야 되죠 요즘에. 네, 낙골묘가 있는데요. 광진구 추모공원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광진구에 추모공원이 있다. 약 한 5분의 1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광진구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에. 네? 화성시에 있죠. 화성? 네, 경기도 화성에 있죠? 네, 경기도 화성에 우리 광진구 닭골 추모공원이 있어요. 비용이 얼마일 것 같아요? 15년 사용하는데. 보통 일본 화장장 이거 낙골묘에서 얼마 정도? 낙골 땅이 얼마 정도 받죠? 15년이면? 한 500만 원 받습니까? 500만 원 받아요? 뭐 다 틀리죠? 아마 몇백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광진구 추모공원 얼마 받습니까? 잘 몰라요? 한 돈 10만 원? 15만 원? 15년 동안요.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한 65만 원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진 구민이면 누구나 다 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우리 부모님 계셔. 부모님도 광진구 거주하지 않죠? 내가 광진 거주하고 있으면 내 부모님을 광진구 추모공원에 모실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추모공원이 있다는 걸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이 비싼 낙골모 물론 조상을 잘 모신 분들은 선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준비가 없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좀 꼭 가셔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다 안내해드립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가시면 다 안내해드리니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우리 광진구 추모공원에 우리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한 2,0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기수님 준비되셨나요? 김기수님 뭐 하셨어요? 예, 시간이 원래 우리가 9시 반에 했는데 지금 8시 45분밖에 안 됐네요. 아까 설명이 굉장히 빨리 끝냈고 질의응답도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우리 조용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안순종님 잠깐 나오시고 잠깐 나오십시오. 자, 우리 이 포럼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계획해내고 운영하려면 좀 많은 힘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애쓰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박일영님 어디 갔나요? 자, 현재 우리 운영기획단에서 활동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양은 3동에 거주하는 박일영님 아까 사회자님하고 아까 사회자님
그리고 또 우리 그 시민단체라 자연상동 주민자치 2호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안순종님, 그리고 애니메이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기다리면서 봤던 애니메이션 봤죠? 영상.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이윤석 박사님, 오늘 성가대 연습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윤석 박사님, 그리고 아까 열심히 강연해준 장윤국 씨 포함해서 약 한 20-30명이서 이렇게 매달 이 모임을 준비해 나가고 또 의제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조영옥 의원님, 중곡동 지역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구이동, 강장동, 군자 운동회 우리 김기수 의원님, 저 포함해서 또 우리 대표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셨어요. 박영민 대표님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정보다 빨리 끝나는데 우리 김기수 의원님께서 마무리로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이번 건축물 특정 건축물 양성화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써서 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써서 내주시고 또 못 내시면 주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번에 8월 12일 날 생활정치 광진 포럼 출범식 이후 오늘 첫 의제는 일반 건축물 양성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또 광진 국민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뒤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광진 국민들이 훨씬 실속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또 구의원들의 이렇게 또 노력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요즘에 회기가 없어서 좀 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루도 지금 놀지 않고 공부하고 자료를 토대로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생활정치 광진 포럼의 회원님으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서 듣고 느낀 부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 부분이라든가 옥탑 부분이라든가 해서 양성화를 시키려면 전부 다 시켜줘야지 하시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10제곱미터하고 10.1제곱미터하고 적용료율이 다릅니다. 0.1제곱미터만 가도 적용료율이 다르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철골,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것과 벽돌로 싸는 것과 브로크로 하는 것과 또 천막으로 하는 것과 적용료율도 다르고 금액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부분도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2010년도 당선된 이후에 그 불법 건축물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 부분한테도 지금도 그분한테서 지금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지금도 안부 전화를 옵니다. 그때 고맙다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린 부분이 고맙다라고 지금도 이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옵니다. 그럴 때는 보람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리를 다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베란다 부분에 양성화를 시키시려면 다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행관계금을 2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적용 대상에서 포함이 돼서 재산세가 만약에 3평을 위반을 했다 이거예요. 3평을 위반을 했을 때 그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연간 50만 원이 늘는지 20만 원이 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 200만 원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 구민들이 그러한 위법 건축물이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0만 원 느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 200만 원 계속 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천문을 깨닫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또 아까 정일부 그 강사께서 또 이렇게 또 상담 신청서 써주셔서 나중에 전화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혹시 질문 못 하신 분 있으시면 저기 써주시고 가시고요. 그 조영욱 의원님, 그거 아까 그 봉투에 있는 거 동별로 15개 동 쫙 좀 펴드리세요. 나가실 때 가져가시게. 예,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또 오늘 이제 급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광진구의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선포를 했습니다. 김기동 구청장께서.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통을 거실이나 주방 옆에 놓고 일반 쓰레기 또 폐지류 재활용 해서 통을 한 13,200원 들어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광진구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가 보니까 재활용품 치우는데 여러분들 돈들 내시죠. 그 돈을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통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300세대에서 400세대를 블록으로 정해서 이번에 배부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몇 번지에서 몇 번지가 이번에 통이 배부가 되고 또 어느 동은 또 617에서 616까지 그 통이 배부가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광진구 전체가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작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앞에 나가실 때 그 한 분씩 가져시다가 혹시 그 번지수에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아마 홍보는 할 겁니다.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홍보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고 제가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여러 개를 넣고 제가 분리를 해봤는데 정말로 일반 쓰레기가 5리터짜리에 한 달 반 해도 일반 쓰레기 봉지가 안 차더라고요. 제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우리 또 광진구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올여름에는 너무나도 장마도 길었고 더위도 길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광진구민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며칠 있으면 또 추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정치 광진 포럼 회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추석 잘 보내십시오. 저희는 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날 저희 광진 죄송합니다. 생활정치 포럼이 저희만 광진구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우수 지자체에 방문을 해서 그쪽이 얼마나 잘 운영되어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 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을 2차 생활정치 광진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